텔레그램에서도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레고캠 바이오가 영국의 익스바에 1.2조 규모의 기술 수출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공동 미국 임상 진행이나 마일스톤, 로열티 별도 조항 등 회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호재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도 주가를 보면은 12월 초 중순에 높은 가격을 찍었다가 기술 수출 소식 이전에는 한번 하락이 있었고 다시 기술 수출 소식 이후에 회복이 된 모양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현재 주가는 12월 초 중순에 올랐던 그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기존 주주분들이 기술 수출 소식을 기다려 오셨을 텐데 네. 기술 수출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이렇게 높은 주가를 기록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펀더멘탈을 주가가 정확하게 반영을 매번 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싸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회복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지 지금이 이제 종착점까지 다 온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좋은 주식들은 반영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바이오에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벌써 바이오가 이제 조정받은 지 1년 2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는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ADC 쪽 굉장히 세포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치료제처럼 굉장히 핫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잘 이제 해주고 있고 기술 수출하는 그걸 보면은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진짜 여러 번 기술 수출을 해서 그 기술 수출한 계약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 파이프라인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런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잘 그 기술 수출을 계속 해내는 그런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팍스로비드 기술대에서는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런 코로나로 분위기가 침체될 수는 있겠지만 2월에는 팍스로비드가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채널 초창기에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외의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코로나와 관련해서만 조금 더 강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혼란스럽잖아요. 미국도 25만으로 거의 사상 최고치 오미크론에 이제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늘어났다가 줄어들긴 하지만 오미크론이 주종으로 이제 지금 확산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상은 약하지만 감염력이 세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땅한 치료제라든가 이제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중병으로 갔을 때 우리 맞을 수 있는 항체 치료제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걸렸다 그러면은 5일 이내에 바로 이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필요한데 그 약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게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는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미크론을 대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델타 변이하고 이제 오미크론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인데 오미크론이 이제 델타 변이를 완전히 몰아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미크론을 신경을 쓰면 오미크론은 증세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치료제가 있으면 걸리고 치료제를 개인들이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먹는다 그러면 게임의 양상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지금하고는 훨씬 다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일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에 쓴 거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오미크론을 대하는 우리 전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그랬던 그런 의미가 큽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주가 반등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빅파마 기업인 암젠을 꼽았다는 자료를 봤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직전에 부진했던 종목이 이듬해 1분기 상승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근거를 대줬어요. 암젠이 역사와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은 알겠는데 저희가 골드만삭스의
그런 픽이기도 하니까 네. 특별히 뭐 알거나 더 분석해야 할 만한 의미가 또 있을까요? 그거는 암젠의 그 한정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도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ETF 관련한 표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익률을 2개의 ETF를 골라서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된 ETF죠. 그 ETF의 수익률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그 수익률을 쭉 보면은 전년도에 안 좋았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저도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거의 뭐 10몇 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그 자체로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봤던 자료에서 언급한 거는 그 전년도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해에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떨어진 해에는 2년 연속으로 바이오가 떨어진 해는 없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3분기, 4분기에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미국도.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 반등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장 폐지 위기 종목에 관한 글을 봤는데요. ST팜이 언급이 되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있으면서도 기술 성장 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뭐 상장 폐지 요건에 가깝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ST팜이 규모도 있고 최근 주가 모멘텀을 봐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뭐 상패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바이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조항이 분명히 있고 영업 손실하고 자기 자본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이제 훼손될 때 그런 조건을 붙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본을 이제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할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좋은 회사들은 좋은 결과를 내고 그리고 증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 바이오 기업의 하나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바이오팜이 본업을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주들의 힘을 얻어서 증자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자본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폐지 얘기를 하면 신라젠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년 1월 18일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의결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라젠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도 제출을 하고 거래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된다면 회사의 신뢰 회복이나 주가 회복 등이 가능할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 대답은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신뢰를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누누이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임상에 관련한 데이터를 발표할 때나 이제 회사의 어떤 경영 상황이 중대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하고 부풀림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신라젠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과물이라는 거는 거의 내지를 못했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주주들한테 그런 돈을 받아서 연구개발을 이어나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중간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케이스는 조금 다른 거고 아까 이제 알테오젠이나 또 레고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자체로 다 이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예외로 하고 그런 회사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고 해외에서도 드문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임상 3상까지 가면서 주주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잘 해야 되고 거짓됨이 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잘 될 때 주식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좀 편안하게 그 데이터 얘기하는 거라든가 회사가 얘기하는 것들을 액면 그대로 그냥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그 회사의 기술력과 그리고 앞으로 그 경영진들이 투명하게 해 나가는 그 두 가지에 달린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제 신라젠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판단한 순서가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줄기세포 알바킹 채널에서는 유도 맞는 줄기세포 iPSC로 소개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오 기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딱
이 기업이다 하고 떠오르는 종목은 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이 보시는 줄기세포를 다루는 국내 혹은 해외 기업이 있을까요? 이제 iPSC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다른 녹십자 랩셀에서 GC셀에서 이제 편도선 유래 성체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줄기세포 치료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왜 이제 상품화가 이렇게 늦은가? 차바이오텍이 상당히 오래된 회사거든요. 사실은 이제 좀 일반 구독자들이 아셔야 되는데 줄기세포 치료제가 늦은 이유는 줄기세포가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된다가 아니라 뭐든지 어떤 세포로다도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줄기세포.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암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임상 결과를 보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에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개발하는 회사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호흡을 아주 길게 해야 된다라는 것밖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안전성을 계속 확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계속 데이터로 확인을 할 거고, 그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성체 줄기세포는 마음대로 아무거나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화될 수 있는 세포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는 만들기 원하는 세포가 제한적이긴 한데 위험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진짜 줄기세포는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다. 대신 이쪽의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점이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제보다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퍼 카스나인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줄기세포가 이제 분화하는데 분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긴 한데 그것들을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검증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업체를 한번 봤었는데 그 대표이사가 얘기한 거에 5, 6년이 지났는데도 실행이 안 되고 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진전을 못 하는 겁니다. 줄기세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항상 긴 스탠스로 보셔야 된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꿈의 기술 같은 느낌.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세포들을 일단 죽이고 이제 줄기세포를 넣어서 새롭게 이제 젊게 만든다. 이런 게 이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과제로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줄기세포를 분화시키는 게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 기업들이 그런 iPSC로 다 분화시키는 기술들을 하고 있어요. TNR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3D 프린팅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 세포를 원하는 세포를 다 찍어서 넣어야 되니까 iPSC를 연구하는 게 일단 방향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주 소형 장기를 진짜 iPSC로 분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정말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